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급 쪽 차트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채권 금리도 요즘에 중요하니까 채권 금리도 한국하고 미국 다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일단 뭐 베이시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뭐 계속 좀 베이시스가 안 좋아서 베이시스랑 좀 수급 쪽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관련돼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일목균형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변동성인 이제 V 코스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달러원이랑 WTI,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좀 차트 추이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증시에 조금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기대 수익률로도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여드리고, 미국 쪽은 좀 증시에 영향도가 큰 애플이랑 테슬라 종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누적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랑 S&P 관련돼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구 관련해서 차트 보여드리면서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코스피가 줄곧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1%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뭐 오늘의 하락은 이 프로그램 매도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고요. 이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매도 추이인데요. 계속해서 초기에는 약간 프로그램 순 매수를 보이다가 결국 누적적으로 계속 매수세가 커지면서 좀 오늘의 장 하락을 조금 이끌었습니다. 보시면 수급을 한번 보시면,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현 선물 다 매도를 했었고요. 이제 개인분들이 1조 정도 큰 폭의 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이제 현물은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좀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이 매도 차익 거래가 이제 발생한 이유는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베이시스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200이 주식이 이제 코스피 200이 주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론가가 원래 408.77이어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200을 이제 지금은 6월 선물이 있으니까 6월 둘째 주에 살 수 있는 이제 선물이 408.15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선물이 지금 원래 두 개는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선물이 더 싸기 때문에 비싼 현물을 매도하고 싼 선물을 매수하는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항상 기준이 현물이기 때문에 현물을 매도한다 해서 이제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장중에는 뭐 1%도 넘었기 때문에 매도 차익 거래가 계속 이제 발생을 하다가 종가로는 뭐 0.6 정도까지 이제 축소가 좀 되었기 때문에 뭐 내일은 조금 매도 차익 거래에는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국내 채권 금리는 뭐 3년 쪽은 크게 변동이 없었지만 뭐 10년 부근, 이제 30년 부근은 조금 최근에 워낙 많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되돌림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 2bp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1bp가 이제 0.01%로 이제 bp는 이제 채권 용어고요. 이제 미국 쪽 금리가 조금 가파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좀 급등했던 거에 대한 되돌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5bp 정도,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한 5bp 정도 하락하면서 한 1.64까지는 지금 되돌려진 상태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차트를 보실 때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설명드리면,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거의 한 1조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둘 다 이제 매도를 하면서 약 한 5천억 정도씩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매도 차익 거래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기관이 한 6,5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이 한 5,7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600억, 한 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한 400억씩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 좀 보여드리면, 코스피는 일단 주 3봉으로 장기 차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 잠시만, 죄송합니다. 닷컴 버블 때까지가 이제 1파.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버블 하락 때가 이제 2파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가 3파, 그리고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입니다. 17, 18 이제 연도 상승이 한 5파가 되고요. 이제 코로나 전부터 이제 미중 무역 분쟁부터 이제
그리고 일단 여기부터 1, 2, 3, 4, 5가 이제 한 파동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 큰 1파고요. 여기가 이제 A, B, C 바로 미중 무역 분쟁하고 코로나가 이제 큰 2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저점부터 상승을 했던 게 이제 큰 3파의 1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중요한 건 뭐 파동을 매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채널링을 토대로 어느 정도 조금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다음 방향성을 예측하는 이 채널링이 더 중요한데요. 이제 저점하고 이렇게 고점을 그어보면 이 채널에 거의 보시면은 거의 다음 부근에서 주가가 조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뭐 여기에 이제 오파가 조금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그냥 비파가 나오고 그냥 하락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아마 3266이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 3-1파를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1파를 보시면 여기까지가 1파고요.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데요. 2파랑 이제 4파랑 이제 연결을 해서 저희가 3파 고점에다 잠시만요. 네.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저희가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 고점들도 연결이 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이 채널이 조금 맞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은 이 채널을 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채널을 넘었다가 이렇게 하회할 때가 문제가 되게 되고요. 하회를 하고 나서 좀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120분봉 정도로 한번 이 마지막 이 파동을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A, B, C로 A파고요. 여기가 A, B, C로 이제 B파고요.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세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 부분이 이제 C파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A, B, C의 이제 큰 A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 만약에 이 부분이 그냥 이제 여기까지가 그냥 B파일지 아니면 A, B, C로 조금 더 상승이 남아있을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뭐 관망을 하는 게 뭐 가장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언제든지 이제 조금 저는 그 다음엔 이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승이 있은 다음에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조금 이 개별적인 주식들에 대해서 일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기준선을 하회한다. 뭐 그러면 조금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어떤 기준을 정해서 뭐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라면 당연히 지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좀 특정한 기준을 정해서 좀 그때 매도를 하신다는 기준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A, B, C파로 이 B파가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목균형표로 그럼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파랑 색깔 선이 전환선이고요. 이제 이 초록 색깔 선이 기준선이고 이 회색깔 선이 9일 후행 스팬이고 이 갈색깔 선이 26일 후행 스팬인데요. 지금 일단 주가가 오늘 뭐 잠깐 이 기준선까지는 터치를 했다가 기준선에서 저항을 보이면서 오늘 이제 전환선까지도 하락을 하였고요. 뭐 9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다시 이제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차트상으로는 뭐 조금 매우 약간 부정적인 모습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확실하게 안전하게 매수를 하신다면 적어도 사실 이 기준선을 상회하고 일부 매수 이 구름대까지 넘어나고 나서야 조금 안전하게 더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그냥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 이렇게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선이라는 게 이 초록색깔 기준선이 일목균형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준선의 방향 자체가 이제 시장의 보통 방향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내려오고 있죠. 최근부터 계속 이 횡보장부터 이날부터 이제 2월 17일부터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는데 26일 동안의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이제 2로 나눈 수치거든요. 근데 최고점이 이제 2월 26일인데 이제 곧 있으면 이 최고점이 결국 갱신이 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 기준선 방향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 그때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 기준선이 내려가기 때문에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조금만 상승해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기준선이 방향이 재차 이렇게 상승하기 전까지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 기준선 자체가 내려와서 주가가 이 기준선을 넘어버리는 것은 사실 완벽하게 호전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호전이긴 하지만 사실 아주 높은 신뢰도를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상승을 했을 때도 적어도 이 구름대까지는 넘고 구름대를 넘어도 만약에 재차 의 기준선을 하회하면 언제든지 조금 매도를 하신다는 마음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쪽 S&P 설명을 드리면 3주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리고 제가 조금 어제도 그렇고 이제 방송 때 가끔 이제 재채기를 하는데 제가 편집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원래 퇴근을 조금 하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영상 자체도 사실 늦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편집까지 하면 거의 9시 정도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조금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사실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원래 기관지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가끔 이제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점 이제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 다시 차트를 조금 보시면 이제 미국은 2009년도 이제 금융위기 바닥 때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제 슈퍼사이클 큰 1파가 일단 뭐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이제 끝나는 단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저희가 3파 고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일단 이 채널을 넘어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한 하락 추세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이 채널을 다시 하회하고 나면 그때 조금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파를 그럼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5파의 1파가 여기까지고요. 5파의 2파가 여기까지, 이제 5파의 3파가 여기까지, 5파의 4파가 이제 여기고요. 이제 5파의 5파가 여기인데 이제 2파랑 만약에 4파를 또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서 똑같이 3파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 높게 나올 때는 보통 마지막 5파로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가 그럼 이제 5파의 1파, 5파의 2파, 여기가 5파의 3파, 여기가 5파의 4파, 여기가 이제 5파의 5파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위에다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저점이 다음 부분도 아마도 이 채널이 지금 조금 유효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도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의 5파도 뭐 아마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해서 여기까지 5파 닿은 다음에 조금 터치를 하거나 살짝 넘어갔다가 그 다음 뭐 내려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는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미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조금 애매한 파동이라서 저희가 바로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일단 계속해서 조금 조심은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약간 전환선은 일단 이제 하회를 하였고요. 이제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었고 9일 후행 스팬도 이제 뭐 거의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이제는 차트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목균형표로는 파동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제가 여기 이 부분에도 일목균형표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부분을 사실 미국 쪽은 말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미국 쪽도 차트가 점점 부정적인 모양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남은 것은 기준선하고 전환선의 역전과 주가가 이 기준선을 하회하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에 구름대로 이제 내려가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쪽도 뭐 단기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하락을 했지만 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했었습니다. 한 23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다만 23이라는 수치가 보시면은 과거 대비해서는 뭐 여전히 사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는 뭐 낮게는 뭐 한 10, 뭐 정말 낮을 땐 10까지도 갔었고요. 뭐 10에서 보통 한 13, 14가 정상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사실 시장은 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중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하락을 더 바라보고 있어서 그 다음에 한번 하락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달러원 지표 보시면 뭐 오늘 같은 경우 증시도 하락하고 이제 외인도 계속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이 소폭 상승을 하였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차트상으로 뭐 환율도 뭐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조금 더 상승을 하거나 뭐 적어도 이 기준선 정도 다시 한번 닫고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증시를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단기적인 방향은 모르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WTI는 뭐 미국하고 러시아 관련해서 제재가 있어서 조금 하락을 했다가 뭐 지금 한 61달러, 62달러에서 계속 조금 약간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도 역전이 되어 9일도 이제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차트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검은 색깔인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5 정도까지 올랐다가 이제 조금 너무 가파르게 사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8월부터 정말 쉴 새 없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숨고르기를 조금 더 하면서 증시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미국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6bp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한 1.63까지도 지금 하락을 했었고요. 뭐 미국도 똑같이 많이 단기적인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파동 이론 자체가 뭐 어떤 것 뭐 제가 이 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파동으로까지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사실 뭐 어떤 거든지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 올라갔다가 결국 조정도 한번 보이고 다시 내려가더라도 이게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하는 게 사실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수급 좀 보여드리면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개인분들이 정말 2001년부터는 정말 엄청난 양을 거의 한 71조 매도를 하다가 누적으로 지금 13조 정도 매수를 하셨거든요. 뭐 그렇게 따지면 71조에서 13조니까 84조를 사실 한 1년 3개월 만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분들이 많이 사는 것 자체가 저는 막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면 언제든지 사실 증시가 조금 하락하게 되면 조금 매물이 언제나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신용장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제든지 매물이 출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라고는 생각을 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증시가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 수급 자체도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보시면은 일단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이제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요. 항상 이 8% 정도를 터치하고 다시 올라갈 때 조금 증시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높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 정도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약간 조금 증시가 이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 전환선도 하락을 하였고요. 뭐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이제 역전이 되어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다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추세상은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라고 생각하고요. 뭐 남은 것은 이 구름대까지 이제 이탈을 하냐 마냐인데 뭐 곧 있으면 사실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단기적인 반등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다가 결국 이 얇아진 구름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탈을 하지 않을까, 이탈을 하고 조금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일단 뭐 이 기준선과 전환선을 일단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고요.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프리마켓에도 조금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개인적으로 뭐 여기서 이제 바로 시파가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고요. 지금 뭐 아마도 여기가 A, B, C 정도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전히 차트상으로는 뭐 조금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단 프리마켓에선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냥 이게 A, B, C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 4, 5로 떨어지는 패턴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 비파를 보통 이제 미국 쪽에서 특히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데드캣 바운스 사실 의미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사실 잘 쓰지 않는 용어긴 한데 좋지 않은 용어여서 제가 굳이 사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찾아 그쵸, 뭐 찾아보시면 시간 낭비니까 사실 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잔인한 용어여서 제가 그게 선호하는 용어가 아닌데 그래도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면은 이해하실 수는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죽은 고양이를 이렇게 바닥에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죽은 고양이도 이렇게 반등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데드캣 바우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실 용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뭐 고양이를 키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잘 안 쓰려고 하는 용어이긴 한데 이제 보통 이제 그 딱 지금 뭐 그 상황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좋은 우리나라 말이라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좋은 말이 있으니까 사실 기술적 지금 아마 이제 반등을 조금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 일단 이 빨간 색깔이 코스피고요. 이 파란 색깔이 S&P입니다.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고요. 이 빨간 색깔 선이 이제 주식 수익률에서 채권 수익률을 이제 차감했다고 해서 이제 일드 갭이라고 불립니다. 두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이제 높을 때 주가가 저평가, 낮을 때 주가가 고평가라고 나타날 수 있는 지표인데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상당히 코로나 이후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전저점 부근까지도 와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조금 증시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단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수치 같은 경우에 향후에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것까지도 다 ROE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사실 미래에 이제 기대되는 수익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치는 이제 아까는 이제 국고채 금리를 그냥 차감을 했으면 이 수치는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이제 나누로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하고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 모델은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불립니다. 이 수치도 이제 주가가 상당히 코로나 때는 저평가다라고 시그널을 보냈지만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면서 이제는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단계로 점점 가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잔고 보시면 잠시만요. 네.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절대치부터 보시면은 일단 뭐 증시가 계속 그렇게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사실 뭐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신용잔고는 뭐 계속해서 사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6, 코스피 합쳐서 한 21점 한 거의 한 8도 정도 되고요. 뭐 사실 상당히 뭐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네. 이 절대적인 차트를 보셔도 거의 사상 최고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항상 좀 증시가 고점이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저는 계속 조금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차트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증시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높아진 신용 잔고는 이제 주가가 더 하락하는데 이제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계속해서 지금 증권사 자기 자본 한도가 없어서 오히려 지금 빌려주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공격적인 사실 매수 자금 자체도 치가 말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증시는 저는 일단 계속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인 상승은 보고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조정은 좀 크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오늘 좀 매도를 한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제가 샀던 주식을 제가 어젠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키스코홀딩스는 뭐 제가 사실 하락장에서도 팔진 않았었거든요. 키스코홀딩스만 딱 유일하게 안 팔았었는데
일단 키스코홀딩스도 계속 자사주 매입도 하고 지금 뭐 차트도 계속 좋기 때문에 뭐 굳이 매도를 해야 될 필요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키스코는 뭐 사실 내려가도 자사주 매입을 하면 되는 주식이라 뭐 사실 내려가는 게 개인적으로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 주식입니다. 뭐 내리든 오르든 사실 뭐 별로 상관이 없는 주식이어서 되게 좀 마음이 편한 주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 오늘 하락을 했었는데 뭐 사실 효성화학도 단기 급등을 워낙 많이 했어가지고 뭐 사실 좀 언제 이제 매도를 해야 될까 단기적으로 이제 결국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조금 추세를 조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효성화학은 매도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오늘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LG전자 우를 들고 있는데 LG전자 자체 차트가 조금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오늘 매도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LG전자가 이 전환선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을 하면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전환선을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전환선 하락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 우선주를 들고 있었는데 우선주는 뭐 이렇게까지 하락은 하진 않았지만 매도를 하였고요. 일단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MC 사업 부분 전화죠 이제 모바일 쪽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실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 철수로 약간 지금 가닥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만약에 철수를 하면 이게 손상 차손이라는 게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일시적인 이제 손상 차손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 뭐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그런 게 증시에 크게 영향은 없어야 뭐 합리적인 시장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증시라는 게 뭐 그렇게 단기적인 악재나 단기적인 호재에도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증시가 최근에 조금 급등했던 부분도 있고 주가가 일단 그거를 조금 더 확인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 전환선도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이제 우선주를 들고 있는데 뭐 제일제당은 뭐 아직까지 뭐 기준선도 상회하고 뭐 차트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일단 제일제당도 그냥 이게 비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 종목들이 마찬가지지만 뭐 그때 조금 매도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대부분 오늘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일단 뭐 증시가 사실 뭐 계속해서 조금 제 단기적인 상승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불안정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급도 좋지 않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좋지가 않고 뭐 차트상으로도 사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말 안 드렸네요. 제가 시간이 되시면은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볼린저 밴드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볼린저 밴드 그냥 오늘은 20일 선으로 20일로 설명을 드리면 색깔을 이제 미드값은 없애기로 하고요. 미드값은 없애고 무슨 색을 해야 잘 보이실까요? 그냥 핑크색 이걸로 갈까요? 아니면 주황색은 조금 색깔이 제가 그냥 보라색으로 통일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 다 보라색이고요. 볼린저 밴드가 이제 변동성을 이용해서 사실 이제 이용하는 보조 지표인데요. 이제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고 이제 제가 뭐 나중에 이제 교육 영상에도 볼린저 밴드 생각보다 이제 유용한 지표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정규분포 학교에서 이제 배우셨을 겁니다. 조금 연세가 되시는 분들은 뭐 안 배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분들도 생각을 해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평균이거든요. 이게 뭐 보통 선거 이제 오늘 뭐 국민의힘 이제 그 단일 후보도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어느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될까요? 라는 것은 맞진 않겠네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네, 이제 다시 넘어가고 이제 이거 통계 같은 것을 할 때 이제 여기가 이제 평균치면은 이렇게 평균에 많이 몰려 있고 정규분포표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점점 이제 내려가잖아요. 보통 이제 여기가 이제 뭐 2.5%, 뭐 여기가 2.5%에서 이제 여기가 95%, 해서 뭐 95%의 신뢰도 아니면 99%의 뭐 신뢰도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제 보통 뭐 저희 투표하고 이럴 땐 99% 신뢰도가 대부분이고요. 뭐 중요한 것은 뭐 제가 이 통계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볼린저 밴드가 이제 이 통계를 이용해서 이제 이 변동성, 통계 안에 있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이게 2에 20이잖아요. 이 20이라는 것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중간으로 해서 이 평균치로 해서 이제 이만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측정한다는 뜻이고요. 뭐 개인적으로 50일도 쓰고 50일 이동평균선도 쓰고 뭐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도 보통 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일단 20일이 가장 스탠다드한 표준치이긴 하고요. 따라서 그냥 이제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다시 이제 설명을 마치면 결국 그냥 20일 이동평균선을 중간으로 해서 이제 중간선을 제가 없애버리긴 했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을 중간으로 해서 이제 이 변동성이 어떤지 지금 나타낸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는 이 변동성이 이제 이렇게 모일 때도 있고요. 이렇게 좁을 때가 변동성이 없는 것이고요. 변동성이 없다가 결국 약간 이렇게 흐름을 타게 되거든요.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변동성이 이렇게 없다가 결국 나중에 변동성이 커지고 다시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다시 줄어들고 변동성이 다시 모였다가 커지고 이런 패턴을 계속 변동성이라는 게 반복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패턴을 조금 통해서 조금 매도 타이밍을 잡고 언제 조금 위험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뭐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볼린저 밴드에서 이 상하단을 넘는 확률 자체가 상당히 낮은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는 이렇게 하단을 내려갔으면 확률상으로는 더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겠네라고 생각하는 투자 방법도 첫 번째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만 알고 계신 게 많은데 실제로 볼린저 밴드에서는 이 밴드를 사실 정말 진정한 상승기에서는 이 밴드를 타고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는. 밴드를 이렇게 급등기에는 밴드를 타고 올라가고요. 이렇게 밴드를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매도 타이밍은 밴드를 타고 넘어가다가 재차 밴드를 이탈할 때가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 매도 타이밍은 이제 너무 그럼 이제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사실 투자 기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도 제가 그럼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다음 교육 영상에서 그건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많이 모여 있긴 합니다. 결국 제가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 전환선이 뭉친 거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곧 아마도 급등락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급등락이 아마도 이제 마지막 5파가 이제 진행될 건지 아니면 그냥 B파인지 아니면 그냥 바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B파 이후에 이렇게 하락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것을 조금 지켜보고 움직이는 게 뭐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볼리저 밴드로 사실 한 주봉만 보시더라도 보시면 이 주봉상으로도 사실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다가 넓어졌다가 이제는 모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일 때가 사실 이렇게 모였다가 증시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볼린저 밴드가 다시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 뭐 소폭의 상승, 소폭의 하락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 조금만 더 지나면 급등락이 이제 주봉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로나 때도 보시면 이렇게 변동성에 모였을 때가 이렇게 급등락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이 부분에서도 변동성이 이제 다시 모였다가 이게 다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 사실 조금 부정적인 모양도 있고 긍정적인 모양도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사실 일단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지금은 뭐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관망하시면서 뭐 지금 제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단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제가 아까 종목들도 말씀드렸지만 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주식들을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LG전자가 이 전환선을 깰 때 매도를 했듯이 뭐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어떤 특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좀 그것을 깨면 매도를 하고 재차 만약에 이게 다시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넘어가면 매수를 하신다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약간 손절매나 매수 타이밍을 조금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